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지했던 대로 요 세 가지 항목 공략해 보겠습니다. 머리 아프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공략 시작해 볼게요. 자, 약속이 있는데 상사가 야근을 시킨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되겠죠. 이거 직업윤리 평가하는 건데 책임감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및 업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도 해결하는 태도를 가졌는가 사실 쉽지 않죠. 요걸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요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야근 싫습니다. 야근하면은 이 회사 안 들어올 거예요. 라고 답변하는 사람 없겠죠? 야근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냥 야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야죠. 조직이 원하는데 해야죠. 요런 맥락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 맞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전에, 예전에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요런 맥락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해서도 야근시키면 할 겁니다. 약속이 있어도 할 거죠. 제 역할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만약에 약속이 있는데 상사가 야근을 시켰다. 그리고 약속을 깼다. 그러면 이 친구나 가족과의 신뢰가 깨지겠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근 후에 일어나는 가정 또는 친구와의 관계 악화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꼬리 질문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죠.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근하겠습니다. 조직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 취소로 인한 친구 또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계사무소 인턴 당시 부가세 신고 기간과 어머니 생신이 겹친 적이 있습니다. 손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바쁜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의 섭섭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가까운 일본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렇듯 저는 조직에 필요한 일을 먼저 수행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출산과 같은 제 인생에 중대한 일이 있다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답변이 야근하겠습니다. 단호한 표현이죠. 저는 야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그리고 야근을 하게 되면은 일과 개인 생활 중에서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처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겪었고, 그때도 똑같은 선택에서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친구와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고요. 그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저는 잘 이해해 주겠습니다. 요런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도 있듯이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꼬리 질문으로 나오는데 꼬리 질문으로 뭐 그러면 부모님이 위독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은 친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친구가 뭐 어디서 뛰어내리겠다고 한다. 여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남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는 가야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은요 정상인을 뽑아요. 어, 부모님이 아프신데 그거 제쳐두고 일한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가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게 꿈보다 해몽이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일에 손이 잡히겠습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돌아와서 야근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의 답변이 맞는 거죠. 자, 잘 이해가 쉽죠? 자, 20번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관에 관련한 기사. 자, 요것부터가 일단 문제인데, 최근이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기관에 있는 직원분들도 자기 그 기관 기사 잘 안 봅니다. 홍보부에 있지 않는 이상은, 홍보처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웬만하면은 한 3개월 이내 기사가 좋습니다. 3개월. 자, 이것도 역시나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조직의 목표나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사를 봤다, 동향 파악해봤다, 어떤 생각을 해봤다라는 부족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기관의 목표, 이런 이제 방향성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다까지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기사는 기관의 어떤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연결을 시켜 주셔야지 올바른 답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제주와 내륙을 잇는 첨단 전략망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저로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를 착공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활동이 한국전력공사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와 관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발전 비율의 높은 제주의 전력을 내륙으로 송전함으로써 신재생 발전 비율을 높이고 더불어 장기적으로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사를 읽고 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직무로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에너지 전문 교육에 참여,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견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예시 잘 보셨죠? 단순히 기사를 보았다, 잘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가진이가 아니에요. 알파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사를 보았다, 잘 알고 있다. 이걸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았고요. 잘 알아보았습니다. 동향 파악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향 파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동향을 파악하고 이미 이 기관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주변 동료가 상사나 업무 태만을 보이면 잘라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물어봅니다. 자, 업무 태만을 보인다. 때려 죽이고 싶을 텐데. 자, 이걸 뭘 평가하는 항목이냐면요. 직업윤리와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업무 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정직하고 규정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리고 업무 태만을 보이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원자가 주변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절대로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조금 지켜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수동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상사에게 꼰지르면 안 되겠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알린다가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개선시키려고 얘를 갱생을 시키려고 노력한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갱생이 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루팡들은 갱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갱생하려고 노력시켜보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은 그 후에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알리는 것도요. 그러니까 개선을 시켜봤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 갱생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알린다. 갱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알린다가 아닙니다.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런 업무 태만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놀이동산 근무 중 청소구역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동료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사주며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준비한 기사 시험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시험을 친 적이 있어 노하우를 알려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그 동료는 다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업무 태만을 하는 상사나 동료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조직에 피해가 가므로 상사분에게 그 사실을 알려 상황을 바로잡아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사나 동료와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갱생이 우선이에요, 갱생. 자, 그리고 상사 또는 조직에 알릴 경우에는 후처리가 중요해요. 반드시 꼬리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상사의 업무 태만이나 동료의 업무 태만을 상사분에게 알렸을 때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분과의 그 대상자와 관계가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꼬리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자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지언정 일단은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회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사례 한 개 정도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겠죠. 어떤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것을 회복한 사례. 그래서 저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더라도요. 그걸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료와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답변 모두 공략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가지 질문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